반갑습니다. 오늘은 에너지 띠 이론이란 무엇인지, 그리고 물질의 전기 전도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이 영상은 일본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이렇게 펜을 이어주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. 이 전도성 펜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걸까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펜으로 선을 그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, 하지만 전도성 펜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이 잉크에는 전류가 흐르죠. 이처럼 물질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다릅니다. 우린 이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전도성 펜의 잉크처럼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부릅니다. 금이나 은, 그리고 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, 이런 것들이 도체에 해당하죠. 반면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유리 같은 것들이 바로 부도체죠. 이처럼 물질에 따라서 전기가 잘 흐르는 성질, 전기 전도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을 정량적, 즉 숫자로 표현한 것이 전기 전도도입니다. 자, 이 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은, 구리,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요. 유리, 다이아몬드, 황 같은 녀석들은 전기 전도도가 작은 값을 가집니다. 자, 그런데 중간에 저마늄과 규소가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전기 전도도가 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을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반도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. 이 녀석들은 순수한 반도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, 어떤 불순물을 이 반도체에 첨가해주면,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를 도핑이라고 합니다. 이 도핑된 반도체는 전류를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.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. 넘어갑시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이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확인했죠. 이 원자가 기체 상태일 때는 이 원자와 원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덜 미치고,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. 하지만 이 원자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에너지 준위가 변하게 됩니다. 가까워질수록 그 변화되는 정도는 더 커지겠죠.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, 액체에서 고체가 될수록 이 원자들은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이를 예로 들어보면, 자, 그림의 제일 왼쪽을 봅시다. 원자 하나인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선 하나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원자가 두 개가 되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죠. 이때 하나의 궤도에는 우리가 이를 양자 상태라고도 하는데요. 한 개의 전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. 한 궤도 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. 이 내용을 1924년 볼프강 파울리가 제안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게 바로 선생님의 롤 아이디죠.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배가 틀렸네요. 자, 그럼 다시 돌아가죠. 자, 원자가 두 개가 가까워지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궤도가 겹치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두 에너지 준위가 약간 갈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선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만약 원자가 하나 더 생긴다면 이들은 세 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. 하지만 금속에서는 원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나누어지다가 나중에는 띠처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. 우리는 이를 에너지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나누어지다가 결국 띠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를 금지된 띠라 해서 금지띠라고 부릅니다. 자,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와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금지띠. 방금까지 알아본 이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 자, 어떤 금속의 에너지 띠를 나타낸 거고요. 위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럼 이 에너지 띠에 전자들이 위치하고 있겠죠. 절대온도 0켈빈에서,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한 궤도에는 한 전자만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차곡차곡 전자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띠를 우리는
원자가 띠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가 더 높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이 에너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원자가 띠의 가장 높은 이 부분과 전도띠의 가장 낮은 요 차이 간격을 우리는 띠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자,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에너지 띠에 있는 녀석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외부로부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녀석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고요. 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왜냐면 왼쪽 그림처럼 원자가 띠에는 전자들이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.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 녀석들은 같은 궤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요. 하지만 전도띠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녀석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때 이 전도띠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죠.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이 자유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흐름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야 되고요. 그러면 이 올라가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에너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띠 간격이 굉장히 크다면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전자에 가해져야 될 거고요. 띠 간격이 이렇게 작다면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이렇게 전도띠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보시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죠. 부도체의 경우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띠 틈이 굉장히 커서 전자들이 쉽게 올라갈 수가 없고요. 반도체는 보다시피 부도체보다 띠 틈 간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이렇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저희 반도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.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빈자리가 하나 생깁니다. 그래서 이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이 양공의 의미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 녀석이 사라졌단 말이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양이라는 말을 쓰고요. 공은 구멍이란 뜻이고 그래서 양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죠. 이 양공은 비어있는 구멍을 이야기하죠.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가 이 녀석을 채워줄 수가 있고 그럼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되죠. 이런 식으로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지만 말이죠. 그럼 이 반도체에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건전지의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겠군요.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당겨가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. 전자들이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빈 구멍인 양공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뭔가 전하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전하 나르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지금 이 반도체에서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참고로 교과서 확인하기 문제에 보면 반도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.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전도띠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. 즉 그래서 자유전자의 양은 더 많아질 거고요.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.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아마 2시간으로 나눠서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을까 싶군요. 수고했습니다.